김수연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왔다. 어디 가는 거야, 이 밤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오늘처럼 답답한 적은 없었다. 은퇴를 2달 앞둔 저녁,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친 그녀가 우리 여행이라도 다녀올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남편은 채널만 돌렸다. 은퇴하면 시간 많아. 굳이 지금? 그 한마디가 방아쇠였다. 평생 모아둔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당신은 나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이 있냐고.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나도 무언가 하고 싶다고.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또 시작이네라고 중얼거렸다. 수연은 침실로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에 옷 몇 벌을 던져 넣었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나서인지 두려워서인지 알 수 없었다. 59년을 살면서 이렇게 충동적으로 집을 나선 적은 없었다. 서울역은 늦은 시간임에도 사람들로 붐볐다. 전광판을 올려다보니 부산행 무궁화호 야간 열차가 30분 후 출발이었다. 표를 끊고 플랫폼으로 향하는 동안 핸드백 속 핸드폰이 여러 번 울렸다. 남편이었다. 받지 않았다. 기차에 올라 자리를 찾아 앉았다. 창밖으로 어둠 속 서울의 불빛이 흘러갔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꼭 껴안았다. 허전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려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이 순간만은 숨을 쉬고 싶었다.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역을 벗어나자 창밖은 온통 어둠이었다. 수연은 그 어둠 속에 자신을 맡겼다. 30년간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숫자와 씨름하며 살아온 김수연이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조용했다. 열차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주는 듯했다. 열차가 출발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통로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실례합니다. 여기 제 자리인 것 같은데요.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배낭을 어깨에 맨 채 서 있었다.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 편안해 보이는 청바지에 낡은 가죽 재킷. 손에는 카메라 가방이 들려 있었다. 아, 네. 수연은 가방을 무릎에서 내려 발밑에 두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짐을 선반 위에 올렸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연도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어둠 속을 달리는 열차 안, 낯선 사람과 나란히 앉아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다. 늦은 시간에 여행이세요?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네. 그냥 급하게. 저도 그렇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고 싶어서요. 수연은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어딘가 편안한 분위기가 있었다. 사진작가처럼 보였다. 카메라 가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로 사진 일을 하고 있어요. 김수연입니다.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밤 기차가 좋습니다. 낮과 달리 조용하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맞았다. 이 어둠 속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열차는 계속 남쪽을 향해 달렸다. 가끔 작은 역을 지날 때마다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수연은 준호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그 존재가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이 고요한 공간에서 낯선 사람과 나란히 앉아 있다는 사실이 위안처럼 느껴졌다. 서로의 사연을 모르기에, 서로를 판단하지 않기에. 준호는 배낭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수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핸드폰은 여전히 진동하고 있었지만 꺼낼 생각이 없었다. 이 순간만큼은 김수연이 아닌 그저 한 명의 여행자로 존재하고 싶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열차는 어느새 경기도를 벗어나 충청도 어딘가를 달리고 있었다. 객실의 불은 어두워졌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에 빠져들었다. 수연은 핸드백에서 작은 물병을 꺼내려다 손이 미끄러졌다. 물병이 바닥으로 굴러갔다. 앗! 준호가 재빨리 몸을 굽혀 물병을 주워 건넸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연은 그 온기를 느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가까웠다. 수연은 시선을 피했지만 그의 존재가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힘든 하루였나 봅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네. 선생님도요? 저도 오랜만에 혼자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게. 수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저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오늘처럼 외로운 적이 없었어요.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낯선 사람이기에 오히려 털어놓을 수 있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는데도 혼자일 때가 더 아픕니다. 준호의 말에 수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열차가 커브를 돌며 크게 흔들렸다. 수연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고 준호의 어깨에 부딪혔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다. 괜찮으세요? 네. 하지만 준호는 손을 바로 떼지 않았다. 수연도 물러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다. 몇 초였을까? 몇 분이었을까? 시간이 멈춘 듯했다. 수연 씨, 준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 익숙했다. 네, 혹시 부산에서 시간 되시면 바다를 함께 볼 수 있을까요?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까운 새벽 바다입니다. 수연의 입술이 떨렸다.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쌌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다. 열차는 밤의 어둠을 가르며 계속 남쪽으로 달렸다.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맞닿아 있었다. 열차가 대구를 지나자 객실은 더욱 고요해졌다. 새벽 2시 수연과 준호는 여전히 손을 맞잡은 채 있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준호가 보온병을 꺼냈다. 커피를 따르며 손가락이 스쳤다. 이번엔 더 오래, 더 의도적으로. 수연 씨, 준호가 몸을 기울였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남편분은 당신을 사랑하나요? 수연은 숨이 막혔다. 그건
왜 물으시는 거죠? 당신 같은 여자를 어떻게 혼자 이 밤 기차에 태울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준호의 손이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열차가 크게 흔들렸다. 수연의 몸이 준호 쪽으로 기울었고 준호는 팔로 그녀를 감싸 안았다. 이번엔 놓아주지 않았다. 준호 씨, 잠깐만요. 준호의 손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수연은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에 눈을 감았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준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따뜻한 입김이 목덜미를 스쳤다. 수연의 몸이 떨렸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린 내일이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더 지금이 소중한 거잖아요. 준호가 그녀를 마주봤다. 두 사람의 입술 사이 거리가 몇 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았다. 수연 씨, 솔직해져요. 당신도 원하잖아요. 수연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도 원하고 있었다. 키스해도 될까요? 수연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준호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탐색했다. 키스가 깊어졌다. 준호의 손이 허리를 감싸고 수연도 본능적으로 그의 목을 감쌌다. 숨을 쉬기 위해 잠시 떨어졌을 때 수연이 헐떡이며 말했다. 우리 미쳤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준호가 다시 그녀에게 입맞췄다. 더 강렬했다. 수연도 거부하지 않았다. 준호의 손이 블라우스 단추를 더듬었다. 수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여기선 안 돼요. 알아요. 준호가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하지만 부산에 도착하면 우리 어디론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수연은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욕망이 더 컸다. 모텔이나 찾아볼까요? 그녀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준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확실해요? 하나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수연이 그의 입술에 다시 입을 맞췄다. 준호가 재킷을 벗어 그들을 덮었다. 재킷 아래에서 두 사람의 손은 서로를 탐색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절실하게. 수연 씨,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준호가 목덜미에 키스를 퍼부었다. 수연은 신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손이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천천히. 수연은 몸을 떨었다. 부산까지 얼마나 남았죠? 1시간쯤요. 너무 길어요. 두 사람은 재킷 아래에서 서로를 애무하고 키스하고 속삭였다. 마침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곧 부산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옷을 정리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기차가 멈췄다. 플랫폼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말 갈 거예요? 수연이 물었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원한다면요.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요. 어디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역을 나섰다. 새벽의 부산은 고요했지만 그들의 심장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방에서 나와 그날 새벽 6시. 수연 씨, 네, 아까 약속 아직 유효한가요? 바다 함께 보기로 한 거요. 수연은 망설였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가슴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다. 네, 가요. 바다로요.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역 앞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잡았다. 해운대 백사장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새벽의 부산 거리를 달렸다. 아직 도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가로등 불빛만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다. 20분쯤 지나 택시는 해운대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려 백사장으로 걸어갔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짭짤하고 비릿한 냄새였다. 모래밭에 발을 디디자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수연은 신발을 벗었다. 맨발로 모래를 밟고 싶었다. 차갑네요. 네. 하지만 기분 좋아요. 두 사람은 파도가 닿는 곳까지 걸어갔다. 수평선 너머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붉은 기운이 스며들었다. 곧 해가 뜰 거예요. 준호가 배낭에서 카메라를 꺼냈다. 수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채웠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처럼 그녀의 마음도 출렁였다. 수연 씨. 준호가 그녀를 불렀다.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셔터 소리가 들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준호가 그녀를 찍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이 순간이 기록되는 게 감사했다. 이리 와봐요. 수연이 준호를 불렀다. 준호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녀 옆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저기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을 뚫고 올라왔다. 세상이 천천히 밝아졌다. 바다가 금빛으로 물들었다. 준호가 수연의 손을 잡았다. 수연도 그의 손을 꽉 쥐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출을 바라보았다. 아름답네요. 네. 정말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준호가 천천히 수연을 돌아보게 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수연 씨.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 준호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입술이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을 감쌌다. 얼마나 지났을까? 두 사람은 천천히 떨어졌다.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왜 우세요? 행복해서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은 오랜만이에요. 준호가 그녀를 껴안았다. 수연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따뜻했다. 이 순간이 끝나면 우린 어떻게 될까요? 수연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준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순간은 진짜예요. 그리고 언젠가 서로가 힘들 때 이 순간을 기억하면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될 거예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의 말이 맞았다. 두 사람은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점점 강해졌다. 하루가 완전히 시작되었다. 배고프지 않으세요? 준호가 웃으며 물었다. 이제 보니 정말 배고프네요. 근처에 국밥집 하나 알아요. 새벽부터 하는 곳이에요.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백사장을 걸었다. 모래밭에 두 줄기의 발자국이 남았다. 파도가 밀려와 발자국을 지웠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밤의 기억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국밥집에서 뜨거운 국밥을 먹으며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연락처를 교환하지도 않았다. 다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저야말로요, 수연 씨.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부산의 아침이 완전히 밝아 있었다. 저는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이 말했다. 저도요. 찍어야 할 사진이 있어서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했다. 잘 지내세요. 당신도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수연은 부산역으로 걸어가며 핸드폰을 켰다.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예요. 미안해요. 집에 갈게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걱정과 안도가 섞인 목소리였다. 수연은 미소 지었다.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가슴속에 작은 빛이 켜져 있었다. 부산 바다에서 본 일출처럼 따뜻하고 밝은 빛이.